네, 오늘 한 발은 지난주에 이제 수급 이슈였는데 MSCI 8월 리뷰가 있었고 실제 리뷰밸런싱은 8월 말일 날 있을 예정이지만 선제적으로 조금 수급이 움직인 듯한 기업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스몰캡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기업.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좀 무겁지만 워낙 그 IR을 잘 하시고 IR 대상도 받았던 기업이에요. 투명한 기업이죠. 신성 ENG라는 기업인데 타이틀은 뭘로 정할까 하다가 깨끗한 방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앞에다 이제 아줌마 깨끗한 방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모텔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농입니다. 농담이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린룸은 모든 첨단 산업의 공통점입니다. 공장을 이제 진입을 할 때 보통 이 공장 들어갈 때 이른바 깨끗한 룸, 극도로 깨끗한 클린룸이 필요로 많이 여겨지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AI, 뭐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화장품까지 모든 공장 증설을 하려면은 클린룸은 반드시 들어가고 전통적으로는 국내에서 클린룸 그러면은 탑은 신성 ENG죠.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네 종목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고, 애경산업 등 31개 기업은 스몰캡에 편입이 됐는데, 요 뒤에 이제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신성 ENG 들어 있습니다. 신성 ENG는 실제 수급은 8월 말일 날 리밸런싱 될 거라고 보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30만 주, 기관 투자자들은 40만 주 순매수를 했어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순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오늘 무난하게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클린룸 수요가 요즘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3분기는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하시던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기업의 내부니까. 근데 배터리 제조에 필수한 게 초저습 공간 드라이룸. 배터리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는 활발해지고 미국에서도 그 IRA 법안 때문에 현지 공장을 짓죠. 근데 이 클린룸은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동박 제조에까지도 확장하는데 미량의 수분이 수분 입자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스파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불꽃이 이러면 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배터리 자체에도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고난이도 기술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반도체 클린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테일러 공장 여기도 아마 현지 법인이 있고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증설하는데 옆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네, 그런 걸 항상 놓치면 안 되죠. 네, 신성 ENG라는 기업이 이제 독특하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유념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깨끗한 방 있어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설명부터 부가적으로. 그래서 이 클린룸 만드는 이제 신성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눈에 띄게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많았죠. 들어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죠.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성 ENG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클린룸 만드는 기업이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뭐 설비 투자한다거나 이럴 때 꼭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보면 또 베트남에 또 뭐 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미 신성 ENG나 뭐 한양 ENG나 뭐 이런 기업들의 이름이 또 이제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린룸 얘기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기업이 이제 신성 ENG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조금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MSCI 지수 편입된 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하나오션, JYP 엔터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편입이 됐고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몰캡 지수에 이제 31개 기업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지수 편입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수 편입이 됐는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지수 편입 비중보다 더 높으면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네네. 이제 순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리밸런싱. 맞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수급 편출입이 이제 진행이 좀 될 때 그때 외국인 지분이 이제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성 ENG 같은 요런 이제 그동안에는 외국인들 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입이 됐고 인덱스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자금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강한 이제 순매수가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된 31개 종목들 뭐 쭉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이센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요 종목은 약간 이제 좀 급등락이 조금 이제 심한 종목이어서 변동성이 좀 네, 있죠. 조금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신성 ENG 그리고 의외로 보로노이 같은 요런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외국인 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기업이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월말까지 이제 수급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 만약- 매니저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네. 사고 싶었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유동성 환경도 돼야 되고 이런 환금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신성의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하면 그 31개 종목, 뭐 클린룸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오히려 MSCI 지수 편입된 종목 중에 아이센스 같은 종목 수급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네, 신성 델타테크랑 신성 ENG랑은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가 그래서 없습니다. 어감이 비슷하다고 또 그쪽으로 또 있나?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뭐 시세야 뭐 연동되면 좋겠지만. 자, 이호구 매니저 생각은 네. 어떠세요? 신성엔지가 이제 가격을 보면 되게 좀 작은 주식처럼 보이는데 이 회사가 시총이 한 5,500억 네, 이 정도 딱 돼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싼데 뭐 이렇게 이제 가격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가주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저가도 아니고 나름 시총도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 실적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총에 걸맞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게 계속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기대가 되면서 새롭게 성장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가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싼 구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금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이제 뭐 네.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조금 넘어야 되는 허들이란데 네, 아마 기술적으로. 넘기면은 조금 더 활발해질 네. 가능성도 있겠다 싶네요. 자, 신성 ENG를 저는 오늘 한 발로 정했고 두 분은 확장은 저는 안 하시고 아까 아이센스. 아이센스. 네. 연소 결당 측정기 만드는 오, 회사. 그거를 네. 붙이시고 네네. 이호구 매니저는 혹시 저는 이제 종목은 안 했는데 따로? 그냥 신성인지. 오케이. 네, 같이 동반해서. 네. 그러면 두 분의 한 발을 또 들어봐야 되겠는데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또 리뷰를 먼저 네. 해봐야 되겠죠. 리뷰 먼저. 일단 아까 이제 제가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로봇주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뉴로메카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SBB 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IT 종목들이 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좀 기술주들 중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실적과 관련된 이제 약간 억눌림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전방 투자, 뭐 삼성그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전사적으로 뭐 개발을 해라, 뭐 이런 지시가 이제 있었다는 후문도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제 지분 투자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9월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좀 되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 중에 아마 압도적인 뭐 저는 시총 1위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뭐 지금 3조 원 정도 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제 로봇 종목들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 수혜주,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실적은 사실 보잘것없는 기업인데요. SBB 테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한 13% 정도 강하게 이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내일 또 징검다리 휴일이 있긴 합니다만 5만 원 이제 뚫고 나면은 확실히 얘는 이제 바닥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5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뭐 5만 한 3, 4천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더 봐서 이제 6만 원 뭐 이상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이제 여유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노믹 트리 요 회사가 요즘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또 막 장중에 상한가 가려고 막 28%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단 기업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이 됐던 뭐 신경계 뭐 뇌신경 질환이 됐건 어쨌든 조기에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기 진단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노믹 트리가 대장암 이제 조기 진단 키트 상용화시킨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서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려 이게 7월 27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지고 네. 지난 금요일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수익률이 92% 정도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 넘어온 이상 이제 익절 라인만 잘 설정해 놓고 최종 목표가를 이제 3만 원 정도 딱 잡고 대응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기업을 요 8월 8일 날 요 종목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종목도 한 3, 4일 만에 이제 주가가 잘 누르고 왔다 갔다 이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미국의 이제 암 정복 프로젝트 이제 캔서 문샷 여기에 최장암 이제 파이프라인이 거기에 이제 편입이 좀 됐다. 요렇게 이제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부각이 됐고 또 아이비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진단 업체가 있어요. 그 진단 업체하고 공동해서 최장암 이제 조기 진단 키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최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이제 최장암 때문에 이제 죽었거든요. 네. 돈이 그렇게 많은 이제 수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도 췌장암은 이게 늦게 발견하면 그냥 끝이에요.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췌장암이야말로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게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췌장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조기 진단 이제 키트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기업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MOU 체결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한번 하면서 뭐 목표가 도달을 좀 했는데요. 역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역시도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13,000원 아래로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13,000원 아래에서는 역시나 다시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뭐 15,000원 정도 또 근처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들 리뷰를 들어봤고 그럼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네. 매치를 시킵니까?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은 약간 또 야수의 심장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하여튼 뭐 말을 퓨처캠. 못하겠어. 네. 야수심장 뭐 이런 거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네. 한번 편집을 좀 해보도록 퓨처캠.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뭐 또 이렇게 오른 종목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먼저 출발하는 기업들은 저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퓨처캠도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보로노이가 지난주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고 퓨처캠은 이제 겨우 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인데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때문에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도 막 공급 부족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매출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1조 5천억씩 막 이렇게 이제 매출이 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시장 치매와 관련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레카네맙 이제 이미 미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고 도나네맙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한 도나네맙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안에 이제 승인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치매 진단을 이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치료제가 생긴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가 무려 1억 5천만 명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매 방사선 이제 진단의약품 알자뷰라는 걸 이미 2018년에 상용하는 데 성공한 이제 퓨처캠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제를 쓰고 그 이후에 예후에 대한 거 이제 방사선 이제 진단을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까지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알츠하이머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전립선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1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2상 진입이 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2A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바티스의 이제
플루빅토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이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효과는 지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전립선암 요 분야도 특히 이제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립선암 치료제라든지 진단 분야 시장이 거의 한 42조 원대 시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보여진다면 이상과 관련된 이제 중간 결과 2회 이상의 중간 결과를 이제 ESMO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ESMO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중간 결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메자닌. 네. 얘네들은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되고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자본 조달하느라고 막 전환사채 발행하고 막 유상증자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 퓨처캠은 지금 메자닌이 하나도 없어요. 전환사채 발행한 거 하나도 없고 보유 현금만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재무 구조까지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최선호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이제 13,900원인데 14,000원 정도 아래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는 퓨처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시가총액은 지금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그 트렌드 보시면 시가총액 1조 뭐 이런 종목들은 잘 못 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도 그렇고 뭐 펩트론도 그렇고 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서 출발하더라. 네. 근데 많이 가더라. 왜냐하면 근데 이제 1조 보로노이가 지금 2천억에서 출발해가지고 1조를 넘어갔거든요. 지금 펩트론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노미트리 또 마찬가지.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좀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1조를 또 찍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왜냐하면 바이오가 이제 1조 넘어가면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러듯이 바이오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똘똘한 종목들 이런 점에서 퓨처캠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펩트론이나 지금 보로노이 뭐 지노비트리 이렇게 계속 가듯이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유로 계속 좀 시세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볼 때는 시총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총이 어느 정도 1조 근처에 왔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유가 있다면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그 차트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호근 네. 매니저의 한 발로 가봐야 되는데 이제 네. 리뷰를 먼저 들어볼까요? 신성인지를 하셨었어요? 예,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그렇죠.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4일 날 네. 신성인지를 하셨고, 네, 가상 수익률이지만 12%. 이 종목이 지난번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이제 다시 눌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3,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지난번에 돌파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4,000원, 5,000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마녀공장. 마녀공장. 네. 마녀공장 그때 이제 제가 요거를 바닥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 4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53,000원 최고점이죠. 근데 이게 53,000원 넘어가려면 이 시장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리오프닝이라던가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계속 지금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53,000원인데 일단 단기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계속 화장품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53,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오늘의 한 발은 또 뭘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예. 최근에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나 뭐 이런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소외주의 반란. 뭐 이게 이제 최근에 통신 중계기도 이제 한번. 예, 그쪽은 완전히 지금 박살나 있죠. 그래서 지금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이제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오도 좀 많이 올라오고 뭐 이제 그리고 노버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막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서 이 소외주가 이제 좀 근데 이제 5G가 워낙 안 좋아요 실적이. 근데 그 중에서 솔리드는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이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 이 종목은 이동통신하고 이제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RF 중계기기, 그 다음에 광 중계기기 쪽인데, 지금 이제 국내 쪽은 조금 부진한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다스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의 강공서,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일본 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일단 실적은 작년 2분기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타 그 5G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솔리드는 나름 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도 지금 연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솔리드가 지금 기대를 모으는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 하반기에 우리나라 이제 5G 이제 그 주파수 경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시장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5G 분위기는 안 좋지만 솔리드는 나름 자기네 영역을 구축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솔리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그래서 그런지 차트가 나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 21선을 올라섰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종목은 좀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준비해봤고 가격 전략은 뭐 아직 거래량이 약하니까 5,000원, 목표가는 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번에 바닥이 형성된 4,500원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근 매니저의 오늘의 네. 한발은 솔리드, 네. 통신 장비, 통신 중계기라고 해야 되겠죠. 네. 좀 색다르지만 소외주의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기업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또 전략 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이효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